나랑 같이 밥 먹을래? 우리 은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까? 그, 여기서 군만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 여기 군만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음. 왜 여기서 옛날에는 왜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왜 산 밖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음, 음, 왜냐면, 왜냐면, 어, 잘 여자들은 옛날에는 여자들은 힘이 약하고 남자들은 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자들은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성리학이 그 지배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었고, 그 성리학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부유별, 그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바깥일을 하고 여자들은 주로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특히 사대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는 것들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 그 외에 간 남자, 바깥 남자를 만나는 것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혹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 남자와 여자가 7세, 7살부터는 부동석, 동석은 자리에 함께 하는 거야. 아닐 부. 그래서 부동석은 자리에 함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7살 때까지는, 6살 때까지는 애들이라서 남자, 여자가 같이 써도 돼. 남자, 여자 개념도 없고. 근데 7살 정도 되면 넌 남자야. 넌 여자야.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가족들 정도나 같이 있지, 다른 외부 사람들하고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거를 엄격히 분리해서 첫 번째로.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외부 활동 같은 거를 잘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어,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제주도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뭐야? 음, 제주도는 음, 제주도. 어떤 곳이야? 섬, 섬이, 섬이야. 그리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그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었고 그 아까 말한 듯이 여자들이 바깥 출입하는 것들도 좋아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제주도의 여자들이 육지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건 아닌데 어 예전에는 그 제주도에 있는 여자들이 만약에 육지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제주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육지로 나가버리면 어떨까? 만날 여자가 없어요. 만날 여자가 없어지. 결혼할 여자가 없어지지. 그래서 제주도 여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결혼할 여자들을 거기에 이제 묶어두려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확실한 건 아니야. 우리가 음, 한번 그렇게 추리해 볼 수 있다는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남자들도 나가서 음. 딴 여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남자들도 나가서 딴 여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이 제주도잖아. 응? 네, 근데 이제 딴 데 가서 만났는데,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와야 돼? 제주도로 와야 제주도. 되잖아. 근데 그 네, 여자가 제주도에 가기를 원하지를 많아요. 네, 지금은 제주도가 좋잖아. 네, 제주도를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네. 옛날에는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 왜 제주도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그, 저희 나라, 그, 응, 국가에서 응, 응. 죄 지은 사람들을 제주도로 보내서, 그렇지. 그거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 유배 보낸다 그러는데, 귀양 보낸다 그러는데, 제주도나 이런 섬 같은 경우가 멀리 떨어진 곳, 외따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 귀양지, 유배지 이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농촌. 우리나라가 사실은 쌤이 은서만 했던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거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주 많았어. 근데 지금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선생님이 은서만 할 때도 선생님네 학교가 한 학년에 3학급씩, 한 반에 한 뭐 50명씩.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150명 곱하기 6하면 거의 한 900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다니는 학교였어. 근데 지금 그 학교가 없어졌어. 아예. 그 학교가. 학생이 없어가지고. 물론 뭐 저출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특히 시골 학교들은 거의 다 없어진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간 거야? 도시. 도시로 이사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농촌에 살고 있는 총각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 왜? 그, 네? 농촌의 총각들이 왜 결혼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할까? 여자들이 음. 도시에 있어서, 여자들이 도시에 있어. 농촌에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도시 가서 결혼하면 되지 않냐는데, 그럼 자기가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도시 가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당시 제주도에서 뭐 어부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자기가 생업을 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도 육지에 가서 살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고 그럼 제주도에서 함께 살 여자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꼭 맞는 말은 아니고 은서가 보기에 그것들이 그럴 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은서가 보기에 아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아니 그럼 남자들도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결혼하면 되지 않냐라고 얼마든지 또 반론할 수도 있을 거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은서가 제기했던 점에서 보면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다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인데 왜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특별하고 대단한 거야? 여기 김만덕이라는 음, 분이, 음. 그, 그, 제주, 그, 제주도에서 가난한, 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네? 도와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서 물론 대단하죠.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라면 지금 김만덕처럼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김만덕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이유가 있지 않아? 김만, 여자여서? 여자여서. 그 여자여서가 왜 대단한 거야?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장사를 하니까 음, 대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자라서 대단하지 않아, 지금은. 왜 지금 여자라서 대단하지 않을까? 여자도 장사를 많이 하니까. 지금 여자들도 기업을 할 수 있고, 여자들도 뭐 바깥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뭘 했다고 해서 여자가? 그럼 오히려 뭐 여자가? 하면 오히려 성차별하는 거야. 혼나. 어? 그냥 여성 기업가 아니 그냥 기업가인 거야. 그냥 지금. 근데 이 조선시대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남자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훨씬 더 어려움이 컸다는 거야. 장벽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김만덕이 대단한 플러스 원, 더 대단한 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김만덕이 결국은 여자들은 육지에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장벽을 뚫고, 육지에 나가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장벽을 뚫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 여성인데도 나갈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왜 여자인데도 여자는 육지에 나가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물리치고 나가서 육지로 나갈 수 있던 거야. 왜 나갈 수 있었냐면, 음. 사십사 김만덕이 쪽, 그쪽이요. 44쪽과 46쪽, 46쪽에 보면 알 수 있지. 음, 그 김만덕이 사람들은 그 제주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정주 임금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가지고 황혼을 준다고 해가지고 김만덕이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요, 그렇지. 김만덕이 바로 기부를 많이 했던 거죠. 어, 그럼 김만덕이 기부를 한 이유는? 음, 그, 가- 같이 사는 제주도에 음, 이웃이고 음, 사람이 이웃이니까 그렇지. 하는 함께 거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들을 나눠줬던 건데 어떻게 은서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어, 지금 이 나이에 음, 갔더라면은 저는 아직 어리니까 장사는 못하고 음. 엄마랑 아빠를 시킬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라고? 네. 엄마 아빠가 야, 아니, 그거 나눠주면 너 먹을 게 없어져. 그러는데 너 그러면 너 좋은 반찬 못 해주고 너 그러면 싸구려 반찬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싸구지 괜찮아 먹으면 되죠. 거야? 우와. 반항. 너 옷도 너 응? 좋은 옷 못 입고 너 옷도 너 그럼 앞으로 그냥 화려한 옷 입어야 되는데 너 옷 살 돈도 앞으로 어, 안 남겨놓고 그럼 다 나눠줘? 라고 말하면 언젠가 크면은 새 옷을 입게 되겠죠. 너 그러면 하추핑도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눠줘? 하츄핑은 지금 있는 거 많으니까 괜찮아요. 너 기존에 있는 하추핑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눠줘?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가 보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봐.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 야 그럼 너도 안 나눠 네 것도 안 나눠주면서 왜 엄마 아빠 거 나눠주라고 그래? 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엄마 아빠 거 나눠주려고 한 적은 없는데. 너가 그렇게 한다면 엄마 아빠한테 시킬 거라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것만이 아니라 다 아.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하니까 은서도 내놔야 된다는 거지. 하추핑을 내놔야 된다는 거지. 하츄핑에 관한 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왜 다른 건 내놔도 하추핑은 못 내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김만덕에게 밥은 뭐였다는 거야? 이 3장 제목에 보면 여기 3장 챕터 시작하는 데 보면 음, 목숨을 살린 나눔의 밥. 목숨을 살린 나눔의 밥이고 그 오른쪽에 보면 밥은 나눔입니다. 왜 목숨을 살린 밥이었고 나눔의 밥이었고 밥은 나눔입니다라는 거야. 김만덕 때는. 밥을 나누면은, 음, 어, 그, 뭐냐, 그, 속담 중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 밥을 나누면은 다시 밥이 돌아오니까. 그래? 그러면 밥은 주고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무슨 지금 아마도요? 김만덕은 그러면 나눠주면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준 거야? 아니요. 어, 음, 김만덕은 그냥 딴 음,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어, 음, 김만덕이 밥은 나눔이다라고 하는 거는 음, 밥을 나누면은 밥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뿌듯하잖아요. 뿌듯함을 갖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 김만덕이 부자가 된 거, 여자의 몸으로서 부자가 된 것도 대단하지만 첫 번째 또 그 자기가 부자인데
그냥 부자로서 계속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결심을 한 것도 그것도 무척이나 대단한 일.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되는 일도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근데 이제 네,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점들이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로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만덕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정말, 김만덕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리, 이유. 음, 그, 그, 김만덕이, 음, 그, 그, 아빠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어, 어머니가 뭔가 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면은, 김만덕이랑 그 음, 오빠들만 남았는데, 음, 그래서, 김만덕 오빠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음, 뭐냐, 그, 응? 그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음, 음. 그 오빠가 이복 오빠인 김금석이랑 친오빠인 김만석이 있고 동생 김만재가 있는데요. 어구야. 근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고 이복 오빠하고 친오빠 있으면 부자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비결이야? 네? 그러면 부자 되는 거냐고. 엄마 아니야, 아빠가 일찍 근데 이거는 돌아가시고 그냥 말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맡겨줬는데 아, 그 외삼촌이 아, 김만덕 보고 더 좋은 집 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해가지고 은서야, 그 네? 은서야. 선생님이 질문한 건 뭐였지? 김만덕이 왜 부자가 됐니? 그렇지, 그걸 질문. 어떻게? 선생님이 은서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했더니 네, 저는 유치원에서요. 친구들과 네? 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거든요. 근데 담임선생님이요. 막 그때부터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걸 다 듣고 있을까? 아니요. 네? 아니,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부자가 됐나 했으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더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 그, 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남의 집으로 가게 음, 됐는, 아니, 외국 집에 갔다가 남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밥도 많이, 음, 김만덕이 말을 잘 듣고 잘 하니까 뭐지? 그, 거기 집 주인이 글을 가르쳐, 잠시만요. 음.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1학년 얘기하고 있네. 이제 2학년 얘기하고 있네. 이거 언제 이게 네. 4학년, 5학년이니까 언제 올려나 모르겠네. 결국 음,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 왜 부자가 됐냐고. 어떻게 해서. 장, 장사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 다 부자 됐어? 김만덕이 음,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고. 장사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음, 장수가, 장사가, 음. 음, 자,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40쪽 보면 40쪽. 40쪽 그, 첫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봐, 손녀. 처음부터요. 아, 나에게는 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한 것을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지. 그게 장사 아닌가? 더 좋은 가격에 얼마나 좋은 물건을 얻어내느냐?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왠지 난, 거기까지. 지금 은서가 읽은 그 부분. 김만덕이 깨달은 그 부분이 선생님 생각에는 김만덕이 부자가 된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은서가 읽은 부분을 은서 말로 바꿔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 그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음,
그, 음, 뭐가 있었는데? 음. 그, 그, 가사는 있고, 지금 그, 문서말로 바꿔 설명해. 무슨, 아, 브루이웃 도끼 같은 거를 하면은, 음, 자기한테는 음. 그렇게 엄청 아끼지 않는 좀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을 팔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내고 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음, 팔아서 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면은 음, 그게 좋아서. 음. 자, 뭐라 해야 되나. 나에겐 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귀한 것을 팔면 하는데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이런 더운 나라 지방에는 바나나가 어때? 흔해 아니면 귀해? 귀해요? 바나나가 귀해? 필리핀이나 이런 더운 나라 지방에서 바나나가 귀해? 아니요? 흔해요. 바나나가 아주 흔하잖아. 막 바나나 나무에 막 바나나가 막 주렁주렁 열렸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나나가 흔해 귀해? 귀해요? 귀하잖아.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음, 필리핀에서 그, 흔한 바나나를 그, 귀한 한국에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면은 더 그렇지. 좋은.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흔하면 바나나 값이 쌀까 비쌀까? 필리핀에서는 싸죠? 필리핀에서 바나나가 싸. 예를 들면 뭐 하나에 뭐 100원이야. 그러면 그 100원짜리 바나나 하나를 뭐해?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바나나가 귀하면 그 바나나를 1,000원이어도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요, 네, 그러면 100원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야? 1,000원. 1,000원에 파는 거야.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감, 배가 흔해 귀해? 흔해요. 흔하단 말이야. 반대로 그런 더운 나라에서 이런 사과나 감이나 배가 귀해요. 귀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사과나 감이나 배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김치 같은 거. 우리나라는 그 흔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걸 김치.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서 귀하면 그걸 팔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의 원리다? 김만덕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김만덕이 부자가 깨달은 된, 장사의 원리. 음, 어? 그리고 김만덕이 부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 음, 은서에게는 지금 흔한 게 뭐야? 제일 흔한 게. 은서가 쉽게 할 수 있는. 흔하게 할 수 있는. 티니핑이랑 외우기. 티니핑 뭐 이런 게 많아, 많이 은서. 근데 어떤 친구들은 티니핑을 갖고 싶은데 뭐 인기가 있는데 티니핑이 없어. 그럼 은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티니핑을 뭐야? 비싼 값에 그 사람이 뭐 할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잠깐, 수 있다. 그러면은 어, 제가 티니핑 도감이 있거든요. 근데 어, 그게 어, 1,400원에 샀어요. 어. 그러면은 만약이라도 제 동생이 커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도 있고 그 갖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24,400원에 팔아도 별 의미가 아니 저한테는 좋겠네요. 그렇지. 네가 그러면 10,000원을 벌게 되는 이익을 갖게 되는 거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네 갑자기. 동생한테 공짜로 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자, 음, 되겠는 인사는 확실하게. 동생을 상대로 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 그래서 실제로 김만덕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한테는 흔하지만 다른 그 제일 사람한테는 마지막 귀한 것을 줄이니까. 팔았어요. 제일 마지막 네, 줄은 그래서 제주에 그래서요. 나는 물건을 육지로 가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어. 제주에 뭐? 제일 마지막 제, 줄. 제주의 말총, 어, 미역, 전복, 귤 등과 같은 물건들을 음. 잠시만요. 육지에서는 육지에서는 때로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귀한 것이었어. 제주에 있는 말총이 뭔지 알아? 말로 만든 총? 말로 만든 총? 말꼬리지, 말꼬리. 아,
말꼬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말총이라고 해요. 음, 이해가? 네. 그 제주 말의 꼬리, 말의 꼬리털. 그걸 음, 말총이라고 그러거든? 그 말총 가지고 뭐 붓을 만든다거나 그랬을 거야. 무슨 그 뭐야 장신구를 만든다던가 어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이렇게 따은 걸 보고 이제 말총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망건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만들었대. 음, 그리고 요거 방 빗자루 같은 것도 요 말총으로 망 이런 것도 말총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말 꼬리털 그걸 보고 이제 말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요 사람 머리 뒤에 이렇게 묶은 거 이거 이제 말총머리라고 이제 말꼬리 모양 음, 닮았다고 해서 말총머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 요 뒤에 요게 이제 말총이겠지. 어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말을 많이 키우거든. 네. 왜 제주도가 말을 많이 키우는지 알아? 혹시? 음, zel, 뭐지? 됐다. 어 몽골 알아? 몽골? 네. 고려시대 때 몽골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한테 졌어. 항복했어. 몽골이, 아, 몽골이 진나라예요? 아니 몽골이 나중에 세운 나라는 원나라. 아, 몽골한테 우리가 졌다고. 고려시대 때. 그래갖고 몽골이 우리나라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를 먹으려고 했냐면 일본을 먹으려고 했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려고 했어.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원래 싸울 때 어떻게 싸워? 말을 타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자기들 말을 제주도에서 말을 키운 거야. 자기들이 타고 일본 가서 싸울 말을 기른 거야.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우리나라 다른 데 비해서 초원이 많아. 풀밭이 많아. 그래서 제주도에 말을 키우기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제주도에 말을 많이 키웠었어.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물건을 갖다가 팔고 반면에 이제 육지에 있는 물건을 대신 이제 뭐 하는 거야? 제주도에 와서 팔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김만덕이 아주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은서가 만약에 나중에 은서가 이렇게 무역 또는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어디에 흔한 물건이 다른 곳에 귀한 물건인 건가를 잘 알아서 그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주면 그 과정에서 은서가 이제 뭐야? 이익을 볼 수 있게 돼. 벌써 볼 수 있지. 은서가 막 가수들을 많이 알아. 은서가. 근데 어떤 네. 데는 가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가수 아는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요 은서가 많이 아는 가수들을 뭐 해주면 연결시켜주면 소개시켜주면 그러면 은서가 거기서 이제 뭐야? 소개비를 받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연결하는 과정이 음, 새로운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장사에 어울리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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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것 같아. 그렇지. 자, 이 책은 자, 뭐에 대한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거야? 음, 그 여기서 나온 아, 김만덕이나 그 김만덕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법은 그렇지. 뭔 다시 생각하는 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음 주가 글쓰기거든? 은서야? 그래요? 다음 주가 글쓰기 하는 주 네, 맞아. 다음 주가 글쓰기 하는 주인데 우리 지난번 글쓰기는 독서감상문 썼던 거 기억나? 네, 이번 주 글쓰기는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은서가 에세이, 수필을 쓸 건데, 어떤 걸 주제로 쓸 것 같아? 그, 제가 생각하는 밥? 그렇지. 은서가 밥에 대해 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차례볼까, 차례? 차례? 차례 보면, 제1장은, 도둑거리가 되지 않는 밥. 도둑고양이 되지 않는 밥. 2장은, 헌내 같은 밥. 3장은, 목숨을 살린 나눔의 밥. 4장은, 땀 흘린 정직한 밥. 5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어부의 밥. 6장은, 겸손함을 배우는 거친 밥. 10장은, 우정으로 차린 밥. 8장은, 마음을 눌러 담은 아버지의 밥. 9장은, 생생력으로 차린 밥. 상상 차려봐. 다 공통점이 뭐야, 지금? 밥 얘기예요. 밥으로 끝나. 그럼 10장 해놓고, 은서가 무슨 무슨 밥으로 끝난대. 근데 그게 다시 두 가지야. 하나는, 은서가 은서 얘기를 써도 돼. 은서가 생각하는 은서의 밥 얘기를 써도 돼. 근데 네. 은서가 아직 산 세월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은서가 생각하는 밥이 특별한 밥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은서가 생각한 밥이 아닌 은서가 다른 여기 나오지 않은 다른 인물들의 밥 이야기를 쓰면 돼. 은서가 조사하거나 상상해서. 하추핑의 밥. 음, 하추핑에게는 어떤 밥이 의미가 있을까 너가 생각해가지고 하추핑이 생각하는 그런 밥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두 가지야. 은서가 네. 생각하는 은서의 밥 얘기를 써도 되고 은서가 너의 밥 얘기를 쓰지 못하겠으면 다른 인물, 그 다른 인물이 실제 사람이어도 되고 아니면 만화 속 캐릭터 주인공이어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 못하겠으면은 학교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츄핑의 밥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네가 생각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써도 돼. 첫 번째. 자, 보니까 근데 도둑고양이가 되지 않는 밥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주제가. 이 도둑 고양이의 생선. 이장은 주제가. 정조 전복 없는 수라상. 3장은. 김만덕 바다를 건너는 밥. 4장은. 사장은 정약용 채소밭 밥상. 6장은. 정약전 물고기 반찬. 6장은. 정학규 나물 풍성한 밥상. 7장은. 박재가 옥수반의 흰밥. 8장은. 박지원 고추장 단지와 쇠고기 장볶기. 9장은. 허균 기억과 기록의 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10장 해놓고 너가 무슨 무슨 밥 한 다음에 만약에 허은서 무슨 밥이라고 했대고 아니면 핫쇼핑 무슨 밥이라고 했대. 그 제목과 부제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 부제는 인물의 이야기해야 돼. 자, 네, 그다음에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 네. 12쪽 봐봐, 12쪽. 쭉. 음. 자, 12쪽 거기 읽어보자. 나는 조선의 실학자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고 세상 행복하게, 잠시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 힘으로 쌀 한 톨도 생산하지 못하는 선비이니 부끄럽지요. 여기까지, 부끄러움, 여기까지. 그렇게 돼 있어. 다 넘겨서 22쪽 봐봐. 읽어봐. 22쪽. 나는 왕입니다. 나라 최고의 자리죠. 조선 팔도의 귀한 음식이 밥상에 차려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멀리 중국에서 구해온 귀한 음식들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뭐야? 말바닥, 여기까지. 네? 공통점. 공통점. 음, 읽었던 지금 읽었던 거 공통점. 여기에 각 챕터마다 주인공이 한 명씩 나오는데 그 주인공에 대한 설명? 주인공에 대한 아니면, 설명인데 그 설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 시작이. 자신의 직업? 아니, 조선의 실학자입니다. 나는 조선의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장의 여기 쪽수 34쪽 네. 뭐라고 시작해? 나는 제주에서 태어난 김만덕이야. 그러면
만약 은서의 밥 얘기했으면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음, 안, 음, 나는 나는 아니.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뭐 학생입니다. 어? 나는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지. 나는 하추평을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해가? 그래서 네, 만약에 하추평이다. 그럼 하추평이 나는 뭐 인기 있는 캐릭터 하추평입니다. 하고 누구의 음, 입장이 되어서 하추평의 입장이 되어서 아, 은서면 은서 입장에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 될 규칙 몇 가지 쌤 얘기했지? 네, 그래서 은서에게 밥은 무엇인가? 은서가 은서 입장에 쓸 거면 은서가 은서 입장에 쓰지 않고 어떤 인물 입장에 쓸 거면 그 인물에게 밥은 무엇이 건가를 잘 파악해서 그 인물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밥에 관한 에세이를 하나를 써오는 게 다음 주 글쓰기 숙제고 그럴 거면 여러분이 은서가 다시 이 책을 잘 읽으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형식, 내용 이런 걸 잘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글을 써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 앞으로 쭉 넘어가서 이게 몇 쪽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책 속 인물 소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차례 앞에 차례보다 더 앞장. 자, 이 책에 음, 나오는 인물들 첫 번째 누구? 정약용,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물론 이 책 제일 앞에 정약용이 나오는 건 아니야. 네, 일전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였어 사실은? 이, 이이겠어 이. 그래서 정약용인데 정약용에 대해서 혹시 은서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응, 정약용이랑 김만덕이랑 응,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일단, 응. 조사, 정약용은 경기도 광주 초봉현 마현에서 태어났고, 응, 1762년에 태어나서 응, 1836년에 사망하였고, 응, 종교는 유교입니다. 응. 그리고 조선 후기 유형원과 이익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심서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잘했네. 그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잘했는데 문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 거라 아마 다산. 다산 정약용인데 은서가 사는 곳하고 이 경기도 은서도 경기도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 네, 여기 정약용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잖아. 같은 동네 그치, 출신이네. 그치, 그치.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그 인물은 거기도 나왔는데 실학자고 그의 스승이 누구라고? 음, 이, 이, 여기 책으로 이익 나오잖아. 이익. 성어사설이라는 책을 쓴 이 실학자 중에 어, 이익이 또 유용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아까 쓴 유명한 책이 세 권이나 은서가 소개 잘했네. 그 네. 뭐뭐뭐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흥심서. 병세유표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학책이에요. 경제학책.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슨 책은? 목민심서, 목, 목민심서는 정치책이에요. 정치. 그 목민관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그 관리자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잘 서, 수할 수 있는지 이게 목민신서. 그다음에 흐문신서는 법률에 관한 책이야. 법률에 관한 책이어서 그 책은 백성들 이런 그 형법이나 이런 걸 어떻게 벌을 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 흐문신서 이렇게 정약용이 책을 아주 많이 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목민신서, 경세유표, 흥음시서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정약용이 한 유명한 일들 중에 하나는 이 책에도 나왔는데 이 책 몇 쪽에 보면 되냐면 어, 72쪽
70? 74쪽. 74쪽에 보겠습니다. 응.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존함은 정약자 용자야. 선화성 건축 총책임자이셨고 백성들은 어떻게 돛을 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쓴 무민심서나 경세일표와 같은 뛰어난 책을 쓴 분이시지. 그럼 거기서 아까 문서가 조사한 거 있고 조사 안 한 게 있었지. 아직 조사 안 한 게 뭐야? 뭐 할 때? 네? 응, 응, 정세 응, 목리심서 쓴 거는 은서가 조사한 거고 은서가 조사 안 응, 한 내용이 지금 읽은 부분 있지 않아? 응, 조사 안 응. 한 내용. 은서가 조사 안 한 내용. 지금 읽은 부분 중에서. 선화성 건축 총책임자. 수원 화성이라고 혹시 은서 수원 가봤어? 수원 화성? 아니요. 수원이란 도시야, 도시, 수원이. 수원이란 수원시인데, 그 수원시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성이 아주 아름답고 튼튼하기로 유명한데, 그 수원 화성이라는, 그 성을 쌓을 때, 정조대왕 때, 쌓을 때, 그 총책임자였어요. 정영이. 그래서, 거중기라는 거를 발명해서 무거운 돌을 이렇게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공사 기간을 확 단축시켰고 드는 돈도 조금 들게 했고 그래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요 정혜경이었는데 이 정혜경이 어 그런데 여기 아까 유학자 유교 공자맹자 유학자 성리학자를 썼는데 나중에 정혜경이 이 이익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실학자로 바뀌어 실학자 실학 들어봤어? 어, 조선 말기 실생학의 유익을 복교를 한 학문? 그렇지. 그 전까지는 공자님, 맹자님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 올바르게 사는 삶. 그 학교 교과목으로 치면 도덕 교과서에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올바르게 사는 거 말고 뭐가 궁금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야 한다. 음, 그 잘 살 수 있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 실학자들이었어. 그 중에 이제 바로 정혜경도 바로 그러한 실학자였어. 거기다 플러스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면 천주교. 천주교 알아? 네. 어,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 신앙.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당시 나라에서는 천주교 믿는 거를 금지했어. 근데 정약용과 그의 형 누군지 알아? 그의 이 책에 나오는데 그의 형. 정학유? 정약전? 정학유는 아들이야, 아들. 정학유는 아들이고 형은 성약전? 정약전. 형제들이 다 믿은 거야. 천주교. 그러다가 그게 그만 들켜가지고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귀향을 간 거야. 그래서 어, 정약용은 전남 강진인가 그쪽으로 귀향을 갔고 정약전은 어디로 갔어? 음, 그, 어떤 섬으로 갔 어떤 섬으로 갔어. 그 섬이 흑산도라는 섬은 흑산도. 흑산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요? 흑산도가 여기 흑산도라는 섬 이쪽이 여기가 있는 어디? 흑산도라는 섬인데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보면 이쪽에 있죠, 이쪽.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울 한양이거든.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쪽 흑산도 아, 이쪽까지 이제 귀향을 간 거야. 정약전이. 근데 이거 섬이다 보니까 바다 물고기가 많아서 이 섬에 살면서 바다 물고기들 연구해가지고 정약전이 쓴 책이 무슨 책? 정약전이 쓴 책이 자산어부? 자산오보라는 그런 책을 썼어. 그리고 이 자산오보라는 거를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 영화. 이거 영화 포스터야. 자산오보라는 영화 포스터고, 자산오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자산오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해양 생물 도감이에요. 아, 그 해양 생물 도감이어가지고 바닷속에 사는 갖가지 물고기들, 해양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겨둔 그 바닷가 생물 도감을 이 자사노보 이거를 정약전이 만들었고 형은 그 정약용은 아까 말했듯이 목민심서라던가 흠음심서라던가 정수입부 같은 어떤 그런 책을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 그 제가 예전에 서울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서 안중근 의사에 음,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음, 봤거든요. 음, 근데 음. 그 안중근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갖고 천주교였대요. 그렇지, 그렇지. 아닌가?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안중근의 호가 도마 안중근이거, 도마 안중근인 거 알아? 도만. 아까 다산 정약용이었잖아. 네, 그 옛날 사람들 이렇게 앞에 호를 붙였어. 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불렀는데 다산 정약용인 것처럼 안중근은 도마 안중근인데 그 도마가 호가 아니라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 받는 거 알아? 네. 세례 받는데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받아. 천주교 이름을 따로 받아. 그 천주교 이름이 토마스야, 토마스. 토마스인데 그걸 음, 한자로 쓰면 도마야. 그 아, 도마는 그래서 토마스를 도마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마테오를 우리나라는 마테 뭐 이렇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그 한자로 좀 달리 부르거든. 그래서 그 안중근도 지금 천주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 세례명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나마 안중근이 살았던 시대에는 천주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는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귀향을 갔던 거야. 자, 그 뒤에 차례 다시 보겠습니다. 차례. 차례 보면 정약용의 밥은 무슨 밥? 정약용은 땀 흘린 정직한 밥. 왜 제목이 땀 흘린 정직한 밥일까? 어, 땀을 흘려가지고 음, 자신이 열심히 만들어서 정직한다? 원래 정약용은 양반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약용이 땀 흘려서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없었지. 정치하는 사람이고 책 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밑에 있는 하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자기는 그냥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왜 땀 흘린 정직한 밥이야? 음, 아까 말했듯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된 거야? 정약용이? 그, 그, 귀향을 귀향. 유배를 간 거야. 아주 시골로 전남 강진 쪽으로. 근데 그곳에 가면 올라로 말하면 감옥 간 거야. 감옥. 그 감옥을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시골에 가서 너 그 동네만 있어 그런 거야. 근데 거기서는 먹고 사는 걸 누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텃밭을 갖고 와서 먹을 걸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바로 요 그렇게 정직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정약용이 배우게 되어서 땀 흘린 정직한 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때 은서는 은서 먹을 거를 스스로 땀 흘려서 만들어 본 적 있어? 땀 흘려서는 아니고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그 계란말이랑 어, 라면 지금 만들었어요. 쌤이 말한 거는 요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음. 요리 식재료. 아, 그 계란말이 하기 그거는 발달이 많이 했어요. 땀 흘려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뭐 어떤 걸 했어? 그 어린이집에서 그 고구마랑 감자랑 되게 많이 심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고구마 감자를 심는 것부터 했는데 사실은 고구마 감자를 심으려면 먼저 밭을 뭐 해야 돼? 갈아, 잘 갈아야 돼. 밭 가는 일. 그다음에 거기 감자 고구마 심는 일. 그다음에 풀 뽑는 일. 나중에 감자 고구마 캐는 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은서가 스스로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렇게 생산했기 때문인데 선생님은 사실은 여태까지 그렇게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선생님은 다 농부들이나 다른 분들이 애써서 갖고 준 것만 사실 선생님 먹었어. 근데 어쨌든 정약용은
정약용도 스님처럼 살 뻔했는데 귀양 가는 바람에 땀 흘린 어떤 그런 정직한 밥을 먹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어떤 농민들이라든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누가 나온다는 거야? 음, 이익이랑 정도? 응? 그렇지. 먼저 내가 존경하는 대학자 이익 선생. 자, 이익의 밥은 무슨 밥? 음, 이익은 도둑 고양이가 되지 않는 법. 왜 도둑고양이가 되지 않는 밥이야, 이익은? 이거 무슨 얘기야, 이익? 음, 왜냐면, 음, 도둑 고양이가 뺏어먹지 않는 법? 응? 도둑고양이는 왜 도둑고양이가 된다는 거야? 고양이가 원래 나빠서? 음, 그게 아니라, 음, 그게 아니라. 도둑, 도둑 고양이가 음, 이 집에 생선을 음. 훔쳐먹어서, 왜 그 도둑고양이는 그 집에 생선을 훔쳐먹냐고. 음, 이익이, 음, 손비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좀 좋은 밥을 먹었는데, 음, 그래가지고, 음, 그, 맛있는 음식들이 밥상에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음. 그래서, 도둑을, 그래서 그 도둑고양이가 나쁘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야? 그 챕터에? 음, 이 이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음, 왜냐면은, 음, 자, 14쪽 보겠습니다. 네, 밑에서, 위에서, 어, 넷째 줄부터 어느 날 옆집을 지나쳐 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옆집을 지나쳐 가는데 우리 부엌에 쥐도새도 모르게 나타났다가는 숨어버리던 그 도둑고양이가 따뜻한 햇볕을 쬐며 그 집 천마루 아래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옆집 사람 말을 들어보니 그 집에 아예 털을 짜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가족들이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던 터라 먹이를 저축 굶주리지 않게 했답니다. 그러니 숨어서 먹이를 슬쩍슬쩍 훔쳐갈 필요가 없었죠. 쥐잡는 능력도 탁월해 집 안에 쥐까지 쏙쏙 잡아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도둑고양이라 불렸던 그 녀석은 이제 귀염받고 사랑받는 좋은 고양이가 됐지 뭡니까? 저는 이것을, 응? 그게 뭔 말일까? 음, 아니, 밑에 셋째 줄. 거기 태어날 때부터 한번 읽어볼까? 태어났을, 태어날 때부터. 15쪽 밑에서 셋째 줄. 태어날 때부터 도둑고양이는 없으니까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집을 떠나던 거죠.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에 쥐가 많았다면 아마 이 고양이의 쥐 잡는 실력을 보고 감탄하여 우리도 키워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저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뭘까? 음, 음, 우리 집에 쥐가 많았, 아닌데?
왜 이 집에서는 도둑고양이라고 구박받았는데 왜 이 집에서는 쥐 잘 음, 잡는 밥을 잘 주니까. 밥을 잘 밥을 잘 주니까. 밥을 잘 줘. 그럼 어, 어? 도둑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밥을 줘야 되는 거야? 도둑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이 뭐 할 이유가 없다? 뺏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도둑놈이 나쁜 놈이야 물론. 근데 우리가 도둑놈을 나쁜 놈이라 하기 전에 그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준다. 음,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뭐 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주장인 거야? 이, 누구의 주장인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실학자로서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보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만 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이익과 같은 실학자들이. 반면에 그 전에 성리학자들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열심히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생각한 거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 그런 부분에서 은서가 보기에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도둑 중에 정말 배고파서 가난해서만 도둑질을 할까? 먹고 살만한 도둑, 아니요. 그, 예를 들면, 부자가 있고, 평민이 있으면은, 돈 많은 음, 부자를 당연히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돈 많고 잘 그렇지, 그렇지. 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진짜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부자들이 질투나가지고, 막 그렇지. 그런 돈 같은 걸 뺏어가는 도둑들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런 사람한테는 단지 먹을 걸 준다고 해서 그 도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질투해서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뭐 하는 사람도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 밥이 도둑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도둑질 하지 않도록 그 밥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익은 또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정조대왕에게 밥은 또 어떤 밥이었고 허균에게 밥은 어떤 밥이었고 각자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밥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은서가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밥은 어떠한 밥이었나? 아니면 은서가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인물에게 밥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은서가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여기 책처럼 한번 글로 쭉 한번 써보는 거죠. 됐어? 네, 네,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은서 나름의 어떤 그런 철학, 가치관,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써보면 좋고 정 어려우면 엄마한테 밥은 뭔지 아빠한테 밥은 뭔지를 막 뭐 한 다음에 조사해 본다. 물어본다. 그 엄마의 밥은 어떤 밥인지 아빠의 밥은 어떤 밥인지 해서 그걸 갖고 또 글을 쓰는 것도 좋고 그 문서가 이제 하나를 정해서 잘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도 맞이해가지고 어린이날도 즐겁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7일 날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서 수고 네, 많았습니다. 은서 덕분에 쌤 행사 잘 갈게.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